계속해서 23번입니다. 어떤 콘덴서 3개를 선간전압 3300V, 주파수 60Hz의 선루에 델타로 접속하여 60kVA가 되도록 하려면 콘덴서 한 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으로 하여야 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델타 결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Q 델타는 일단은 이 콘덴서가 대지와 연결된 대지 정전 용량이냐 혹은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한 전력용 콘덴서냐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력용 콘덴서고요. 따라서 Q 델타는 68FCV의 자승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이 V는 선간전압이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C는 얼마가 되느냐? C는 68FV 자승분의 Q 델타는 68 곱하기 주파수는 60Hz고 전압이 3300입니다. 3300의 자승이 돼요. 그 다음에 Q 델타가 60kVA니까요. 6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4.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페럿이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이크로로 물었기 때문에 마이크로는 어떻게? 없어지는 대신에 마이크로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4.87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23번에는 1번. 24번. 진상전류만 아니라 지상전류도 잡아서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전압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진상전류뿐 아니라 지상전류도 잡아서 역류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예요? 동기조상기입니다. 동기조상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블로 리액터는 지상, 직렬 리액터는 뭐다? 전압 강화 경감입니다. 25번 동기조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번은 동일하게 전기기기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동기조상기 하면 이렇게 V곡선을 그리면 좋습니다. IF와 IA의 그림에서 이런 식의 V 모양을 그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 지점이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인 지점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부족하죠. 부족여자가 되고 얘가 과여자가 됩니다. 부족여자로 하면 얘가 얼마? L로 작용하고 과여자로 하면 C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1번 동기전동기의 V 특성을 이용한 설비가 동기조상기가 맞고요. 2번 동기전동기를 부족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뭐예요? 컨덕턴스가 아니고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L로 작용합니다. 3번 동기전동기를 과여자로 하면 콘덴서로 사용할 수가 있고 4번 송전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다. 뭐예요? 지금 얘가 무효전력 조정이죠. 이런 부분에서 무효전력 조정은 전압,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주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니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가 맞습니다. 이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26번 동기조상기 A와 전력용 콘덴서 B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그 다음에 연속을 할 수 있고 시충전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만 할 수가 있고 사용은 우리가 조정은 연속으로 아니고 계단적, 단계적으로만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전력 손실 이런 것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1번 조정은 A가 연속적이고 B가 계단적이 되고요. 2번 전력 손실은 동기 전동기가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3번 무효전력이 A는 진상, 지상 양용이고 B는 진상용. 이것이 답이고 4번 시송전 A는 가능, B는 불가능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27번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설비 중에서 조상설비인데
전력 손실이 출력의 최대 0.6% 이하입니다. 0.6%면은 1000분의 6이죠. 굉장히 작습니다. 지상용으로 사용되는 조상설비. 콘덴서는 진상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 진지상입니다. 지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 블로 리액터입니다. 블로 리액터. 그래서 27번의 답이 2번이 되고요. 블로 리액터 외워주시고, 블로 리액터의 전력 손실, 최대 출력의 최대 0.6% 이하, 요런 수치까지 공부하는 김에 같이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에 2번. 28번.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요거 콘덴서만 보시고 병렬 콘덴서하고 헷갈려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직렬과 병렬 콘덴서는 두 개의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렬 콘덴서는 뭐 역률 개선이고요. 직렬 콘덴서는 뭐다? 뭐 전압 강화 경감입니다. 요런 것들은 대충 읽으시면은 아는데 틀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에서 후회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문제 꼼꼼하게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역률을 개선한다가 아니죠. 직렬 콘덴서는 역률 개선과는 무관합니다. 네, 전압 강화 경감이에요. 그래서 2번 정태 안정도를 증가한다. 전압 강화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정태 안정도, 이것은 우리가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안정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3번 선로의 인덕턴스 보상한다. 콘덴서니까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4번 수전단 전압 변동률을 줄인다. 전압 강화를 경감함으로 인해서 전압 강화율도 줄이지만요, 전압 변동률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점이 아닌 것,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역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고요. 29번 송대전 선로의 도중에 직렬로 삽입하여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함으로써 선로정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직렬 콘덴서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 잘 보시면 문제의 답이 그대로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시킴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직렬 콘덴서 방식입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에요. 장거리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문제 그대로 있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예,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1번 봅니다. 최대 송전 전력이 감소하고 직렬 콘덴서는 L 성분을 감소시키죠. L 성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송전 전력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P는 XS분의 VR의 사인 델타 공식이면 XS는 2πfL이죠. 그러면 C를 사용해서 이 L 값을 감소시킵니다. L 값 감소시키니까 XX 값 감소되고 송전 용량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송전 전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고요. 안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2번 부하의 변동에 따른 수전단의 전압 변동률이 증대된다. 전압 강화가 감소하니까 전압 변동률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4번 송수전단 양단의 전달 임피던스가 증가한다. 아니죠. 방금 했지만 L 성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따라서 임피던스도 감소하게 됩니다. 안전 극한 전력도 증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29번에는 3번이고요. 30번 문제부터 전력 원선도입니다. 전력 원선도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그림을 그릴 일이 없죠. 그래서 문제 자체도 이해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자체를 숙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번이요. 전력원선대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전력원선대 이렇게 있습니다. 전력원선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유효전력이고 이것이 무효전력입니다. 그리고
보통 송전단 전력원선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력원선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보통 수전단 기준으로 하자. 수전단 기준으로 했을 때 송전단도 마찬가지고 요것이 뭐냐? 반지름이 B분의 VS-V야. 예. 자주 나온 건 이거예요. 전력원선도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가로축이 유효전력, 세로축이 무효전력. 반지름이 뭐다? B분의 VS-VR이다. 요것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번 전력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다. 31번 일반 여러 정수가 A, B, C, D이고 송수전단 상전압이 각각 ES, ER일 때 수전단 전력원선도의 반지름은 방금 했지만 B분의 ES, ER 뭐 VS, VR이라고 했지만은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타단자 정수 중에서 B, 예, 임피던스고요. 31번에는 2번입니다. 계속해서 32번. 선로 길이가 100km, 송전단 전압 154kV, 수전단 전압 140kV의 3상 3선식 정전압 송전선에서 선로 정수가 1km당 0.315옴, 리액턴스가 km당 1.035옴이라 할 때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반경을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반경이 뭐요? 반지름이죠. 지금 30번에 했지만 30번 뭐 31번 했지만 지금 말한 반경이 뭐예요? 반경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뭐다? B분의 VS VR이에요. 따라서 32번에 반경이라고 하죠. 반지름은 B분의 ES ER입니다. 근데 보세요. 일단 분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송전단 전압이 154, 수전단 전압 140이니까 154 곱하기 140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단위가 킬로죠, 킬로. 얘도 킬로입니다. 킬로 곱하기 킬로는 뭐예요?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하면 10의 6승이죠. 따라서 킬로 곱하기 킬로는 메가입니다. 메가. 네. 메가요. 그러면 분자는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하면 되고 분모는 뭐예요? 얘가 임피던스라 그랬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인데 이거 뭐다?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R이 얼마입니까? R이 0.315 0.315의 자승, X가 1.035 1.035인데 지금 1km당 이만큼이고 전체 길이가 100km니까요.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 여기에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하실 때 요까지 루트 안에 넣으셔야지 100을 괜히 루트 안에 집어넣으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100을 루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100은 전체 이 값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요. 뭐 얼마 전에도 저한테 계산기로 두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신 거예요. 네, 요런 거 잘 뭐 구분 좀 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돼요. 네, 계산기가 뭐 사용만 잘하면 엄청 편하죠. 엄청 편한데 이렇게처럼 대충 계산하시고 뭐 좀 뭐 실수하시고 하면은 아는 공식인데 아는 문제인데 계산기 잘못 두드려가서 꼭 틀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산기도 항상 공부하실 때 옆에 두고 두드리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33번입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전력 원선도에서는 뭐 전력 관계된 거, 뭐 손실, 효율, 송수전단, 전력 이런 것들 모두 알 수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게 대표적인 뭐다? 코로나 손실 있죠. 코로나 손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 전력 있죠. 그래서 과도한 극한 전력과 코로나 손실은 알 수 없다 해서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33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계속해서 34번입니다. 우리가 전력 원소를 통해서 전력 관계와 전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한 게 뭐가 있냐면 전력 원선도와 부하 곡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정전압, 일정한 전압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전압을 받기 위해서는 전압 조정보다 무효전력이에요.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일정한 전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력 원선도가 이렇게 있고요.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부하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보세요. 부하 곡선과 전력 원선과 만나는 요 지점이 있죠. 요 지점에서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이 있습니다.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이 있으면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정전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 곡선과 전력 원선도가 만나는 점, 이 지점. 근데 만약에 이러한 지점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지점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무효전력이 더 많죠. 따라서 무효전력을 더 소비해버려야 되고요. 만약 이 점이다. 이 지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무효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효전력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압을 우리가 받기 위한 전력 원선도와 부하 곡선의 관계, 요런 거예요. 봅니다. 34번.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직선 OL이 지상력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단 C점이 전력 원선도 중심인데 요 지점이 전력 원선도 중심인데 봅니다. 1번 A점은 이론상의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합니다. 이 반지름 있죠? 요거 원선대 반지름, 요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얘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피상전력. 네, 맞고요. 이론상 극한 수전 전력이고요. 뭐 B점은 부하 역류 1일 때 수전 전력을 표시한다. 지금 B점이요. B점 보시면 얘는 뭐예요? 역률이 지금 무효분이 없죠. 무효분이 없고 유효분만 있습니다. 유효분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률이 1이죠. 그래서 부하 역률이 1일 때의 수전 전력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B점은요. 3번 지점이 이거죠. 예, 지점이 요겁니다. 지점은 요 지점은 전압 조정 위해서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 예, 요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F점은 전력이 0이므로 F점이 여기죠. F점은 전력이 0이, 유효 전력이 0이고요. 무효 전력이 F만큼입니다. 그래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얘는 유효분이 없고 무효분만 있기 때문에 역률 빵입니다. 역률 빵. 무효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률 조정 필요하다라고 해서 34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네.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5번입니다. 또 원선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부하곡선 이렇게 돼요. 부하곡선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그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해서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부하 전력, 부하는 우리가 실제 소비를 하는 것은 유효 전력이죠. 보기에도 보시면 유효 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선도와 부하 곡선이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요 지점이요.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요 지점의 유효 전력이 100kW고 무효 전력이 50kW입니다. 그래서
부하 전력은 얼마? 만나는 점 이 점에서 부하 전력은 약 100kW일 때, 이때 뭐 조상 설비를 공급하지 않고 조상 설비 사용하지 않고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36번입니다. 36번. 36번인데 전력원 방정식이 PR의 자승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자승을 25만으로 표현되는 전력계통에서 했을 때 요것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잠시만 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요게 X고 요게 Y예요. Y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A, B 지점이고 반지름이 R이에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원의 방정식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아는데 간간히 한 번씩 나와요. 한 문제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것까지만 좀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원의 중심이 AB고요. 반지름이 R일 때 이 원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X-A의 자승 플러스 Y-B의 자승은 R의 자승이 됩니다. 즉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반지름이 AB면 X축 A, Y축 B면 어떻게? X-A, Y-B.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어떻게? R의 자승으로 나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PR의 자승 플러스 QR 플러스 자승은 25만이라고 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수전단에서 이 전력 원선도의 중심이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X만 A 자승 플러스 Y만 B의 자승은 R 자승일 때 원의 중심이 뭐다? AB였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 PR의 자승입니다. 여기 얼마? 더하거나 빼진 것이 0이란 거예요. 그래서 X축은 0이에요. 0. X축은 0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얼마요? QR 플러스 400이요. 마이너스 B일 때 플러스 B니까 플러스 400이 얼마? 마이너스 400. 즉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0, 마이너스 400인 이 점이 원선대 중심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이 R의 제곱이 25만입니다. 그러면 R 얼마요? 루트 25만이죠. 그러면 얼마? 반지름은 500이에요. 500. 즉 여기에서 반지름 하면 이 값이 얼마? 500이란 거. 500. 그럼 이것을 전력 원선도 나타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된 전력 원선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중심은 0, 마이너스 400이고 반지름 얘 최대 전력이 지금 얘가 뭐요? 전력인데 유효분이 중심이 0이니까 최대 전력이 50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분은 얼마예요? 무효분은 얘가 500이고요. 500이니까 이 값은 얼마? 400이죠. 400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요것이 답입니다. 보세요. 수전단 전력원의 방정식 PR의 자승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자승 225만을 표현하는 전력계통에서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전력 PR과 유효전력 PR을 얼마다? 지금 요거를 했죠. 최대 전력은 500입니다. 500이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전력 QR은 각각 얼마인가? 즉 부하곡선 주어진 게 아니고 이 그림만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려면 무효분이 0이어야 됩니다. 즉 요렇게 400이니까 요렇게 400을 공급해줘야만 정전압으로 운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400이니까요. QR이 마이너스 400이 되어야만 무효분이 0이 되어서 정전압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1번.
계속해서 37번입니다. 37번. 전력 조류 계산을 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력 흐름, 우리가 전력 원선도는 1대1이지만 다수가 들어오고 다수가 나가는 그런 전력 조류를 계산하는 목적이에요. 당연히 전자계산기, 여기서 말하는 전자계산기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계산기를 통해서 하는데 계통의 확충 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고, 계통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계통의 사고 예방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계통의 신뢰도 평가하고 전력 조류 계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요 세 가지 전력 조류 계산하는 목적 있죠. 혹시나 뭐 실기에서 단답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함께 요것을 좀 외워주시면은 실기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38번입니다. 전자계산기에 의한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를 한국말로 전자계산기라고 그래요. 네.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 슬랙 모선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기준 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준 모선에서 뭔가를 기준을 잡아요. 뭐 기준 하는 거예요. 뭘 기준 잡는다? 전압의 크기, 위상을 기준을 잡습니다. 슬랙 모선에서는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기준으로 잡는다. 따라서 슬랙 모선 지정값은 모선 전압의 크기와 모선 전압의 위상각입니다. 외워주시고요. 계속해서 39번. 네, 39번. 송전 전력이 400메가와트, 송전 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 약 몇 킬로볼트인가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스틸식은 V죠. 전압을 구하는데 5.5에 얼마? 0.6L 플러스 0.01P. 예. 이 실계도 잘 나온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V가 킬로볼트, L이 킬로미터, P가 킬로와트입니다. 뭐 메가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미터 쓰면 안 되고요. 요거 다른 것보다 여기에서 이 단위를 헷갈려하는 분이 많으신데, 뭐 이 문제는 괜찮죠. 왜냐하면 킬로니까요. 어떤 것은 킬로고 어떤 건 메가고 그런 것이면 헷갈리시겠지만 다 킬로입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여 5.5에 0.6 곱하기 L이 얼마냐? 200이죠. 200 플러스 0.01 곱하기 P가 400메가입니다. 메가를 킬로로 바꾸면 얼마? 4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라고 해서 10의 6승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가지만 메가를 킬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00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답은 353. 네, 약 353이 나옵니다. 3번이고요. 40번은 앞에 문제에서도 이용했었지만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상차각이 주어졌고 리액턴스 값 주어졌을 때 선로 손실을 무시했을 때 전송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뭐다? 앞에서 했죠. P는 얼마? XS분의 VS VR의 사인 델타입니다. 그래서 XS가 리액턴스가 39.8, VS가 154, VR이 134 곱하기 사인 60도예요. 사인 60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단위가 있죠. 단위가 몇 메가와트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것의 단위가 킬로볼트고 얘도 단위가 킬로볼트니까 킬로 하면 메가, 자동으로 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하면은 449 메가와트. 네, 이렇게 돼요. 40번에는 답이 2번이고 41번은 40번 문제를 말로서 묻는 거예요. 봅니다.
교류 송전에서는 송전거리가 멀어질수록 동해전압에서 송전 가는 전력이 적어진다. 그 이후로 가장 알맞은 것은 40번 공식에서 P는 XS분의 EV 사인 델타인데 이 리액턴스 XS가 얼마예요? 얘가 XS는 2πFL이고 L 얼마?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죠. 즉, 거리가 커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이 L 값이 커지게 되고 L 값이 커지면 XS 값이 커지게 되고 XS 값이 커지게 되면 전력은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보낼 수 있는 전력이 작아진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따라서 4번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이다. 답은 4번이고요. 42번 154kV 송전선로에서 송전거리가 154kW라고 할 때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다 송전 용량 계수는 1200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41번에서는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송전 전압, 수전 전압, 여기서 EV라고 했지만 요거 송전 전압, 수전 전압 해주시고 상차가 등이 주어졌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42번 문제에서는 뭐 리액턴스 값, 뭐 송전 전압, 수전 전압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고 송전 용량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얼마? 송전 용량 계수에서 K의 L분의 V의 자승. 예. 송전 용량 계수가 얼마요? 1200입니다. 1200. 그 다음에 거리가 154km랍니다. 154. 그리고 전압도 154의 제곱이죠. 154의 제곱. 하면 얼마가 된다? 약 184,800. 184,800kW가 됩니다. 42번에는 4번. 네. 43번. 송전선로에 충전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이 현상의 발생 원인입니다.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게 뭐다? 페란티고요. 얘 뭐예요? 선로의 충전 용량, 정전 용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페란티 효과와 선로의 정전 용량 때문입니다. 2번이고요. 44번 다음 중 페란티 현상의 발생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했지만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면 페란티 현상은 뭐예요? 시 때문이죠. 시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페란티 현상을 없애려면 얼마? L 공급해줄 거죠. L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페란티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L이 생기는 것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선로 전류를 지상이 되도록 한다. 뭐 L이 됐죠. 1번 맞고요. 2번 수전단에 불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불로 리액터도 L이죠. L이 맞고. 다음 동기조상기를 부정료자에서 운전합니다. 앞에서 했지만 동기조상이 부정료자면 얘죠. L이 맞습니다. 3번 부하를 차단하여 무부하가 되도록 한다. 페널티를 없애려고 무부하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무부하 뭐요? 전원 공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원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하가 소비를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페널티 현상 방지하려고 부하를 끊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3번 답이 4번입니다. 45번 네, 자주 나오죠? 우리가 주파수는 유효전력으로 조정하고 전압은 원선도에서 했지만 무효전력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무효전력 어떻게? 다운시켜야 되겠죠. 무효전력을 다운시키면 증가한 주파수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발전 출력 킬로와트를 감소시켜야 한다가 됩니다. 답은 1번. 발전 출력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입니다. 46번
46번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원선도에서도 했지만 전압을 조정하는 것은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계통의 무효전력 조정 답은 4번이고요. 37번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파수 변동인데 얘는 우리가 유효전력이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발전기에 조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속기가 뭐예요? 속도 조절기예요. 그 속도 조절기에 의해서 빨리 돌면은 주파수가 빨라지고 늦게 돌면 주파수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요. 스팀 터빈 발전기 가버너 밸브. 가버너 밸브가 뭐냐면 조속기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가버너 밸브가 조속기 밸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것보다 실제 주파수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 조속기 밸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의 변압기 탭 조정은 변압기 탭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면 전압의 크기가 조정되는 거예요. 3번 발전기의 자동 전압 조정기 동작. 자동 전압 조정기 말 그대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4번 송전선로의 병렬 콘덴서 투입은 병렬 콘덴서니까 역률입니다. 역률과 관련된 거예요. 47번에는 2번 48번 각 전력계통을 연계선으로 상호 연결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틀린 것은 뭐요? 계통 연계.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풍력에 의한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계통연계라고 하는데 이때 한국전력 측의 전력과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측의 전력이 병렬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 경제급전이 용이하다. 예. 한전에서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만큼의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급전이 용이하고 이번 주파수의 변화가 작아진다. 예, 전원이 튼튼하니까 전원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부하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가 작아지고 3번 각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정전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요. 3번 배후전력 백파워가 크기 때문에 고장이 적으면 그 영향의 범위가 작아진다. 단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통 연결했을 때 신재생 풍력발전 쪽의 문제가 한전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의 범위가 확대돼 버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영향의 범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통의 파급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이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48번에는 답이 4번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이론 부분들이 제가 이론하면서 뭐 계속 실기실기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실기하다 보면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만약에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뭐 문제풀이 하는데 조금 벅차시겠지만은 조금만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부분 한 번 정도 복습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